여러분, 오래된 의학 소설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약초 처방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단순히 약재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바라보는 어떤 숨겨진 논리, 말하자면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조선의학의 운영체제를 한번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이 붓는 거, 부종이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흔한 증상이잖아요. 보통은 그냥 몸에 물이 찼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오래전 조선의 의사들은 이 똑같은 붓기를 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의 퍼즐을 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현대의학은 붓기를 체액이 과도하게 고여있는 하나의 정지된 상태로 봐요. 그래서 해결책은 그 물을 빼내는 거죠. 하지만 조선의 의사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붓기는 시스템 전체의 흐름이 무너지는 하나의 연쇄 과정이었어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자체가 뿌리부터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지식의 암호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원자료가 되는 400년에 걸친 조선 의학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학의 400년 역사는 크게 이 세 개의 거대한 텍스트를 기둥으로 삼아서 진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1477년 의방유치로 세상의 모든 의학 지식을 한데 모았고요. 이게 바로 집대성. 그 다음 1613년 동의보감으로 진단과 치료법을 체계화해서 표준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1830년대 인재지를 통해서 의학을 모두의 일상 생활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그냥 책이 나온 순서가 아니에요. 의학 지식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그 역할과 의미를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셈이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텍스트들을 단순히 번역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사들의 생각, 그 운영체제를 대체 어떻게 추출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작업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조선의학 RDM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요, 옛 문서를 요즘 사람들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원문 그 자체가 스스로의 논리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 코드를 분석해서 그 안에 숨겨진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여기서 해독 도구로 쓰인 게 바로 RDM, 우리말로는 연구 데이터 관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연구자의 머릿속이나 개인 컴퓨터에만 잠자고 있던 분석 결과를 꺼내서 누구나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디지털 도서관에 영구히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KSITI의 데이터 온 플랫폼이 그 역할을 했죠. 덕분에 한 사람의 통찰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모두의 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프로젝트가 발견한 조선의학의 핵심 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질병을 내 몸 밖에서 침입한 적으로 보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 균형을 맞추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시 핵심 비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조선의학은 어떤 독특한 논리, 어떤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을까요? 그 핵심 원리를 배열의 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의사들은 눈앞의 증상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첫째, 원인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 둘째, 치료를 위해 정확히 어느 지점에 개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언제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타이밍입니다. 자, 이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부종, 즉 붓기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이걸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운영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RDM 프로젝트는요,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논리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종류의 핵심 데이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핵심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걸 보시면 부종의 원인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L1에서 L4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연쇄 반응으로 구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L1이 장기 기능 L2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병리적인 물질 L3가 쌓이면서 결국 몸 전체에 L4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이 명확한 순서로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스키마 설명서입니다. 이건 이 운영체제의 문법책이나 규칙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물만 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예를 들어 L2, 즉 비장 기능이 문제면 비장을 치료하고 L4, 신장 기능이 문제라면 신장을 치료하는 식입니다. 증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대사가 막힌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시각적 도식입니다. 조선의학이 부종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모델링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죠. 몸속 체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다가 어떤 요인 때문에 길이 막히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해서 넘쳐 흐르는 과정. 붓기는 단순히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순환 시스템의 붕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오래된 사고방식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운영체제를 분석하면서 발견된 가장 놀랍고 심오한 가치는요, 바로 절제의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무작정 개입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기술로 여겼다는 점이에요. 이건 최대한 빨리 정답을 찾아내려는 현대 AI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이죠. 조선의 지혜는 정답을 찾는 속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면서 행동할 최적의 타이밍을 아는 것, 심지어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비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옛날 역사를 박물관에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잡성과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고대의 논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선의학이라는 하나의 위대한 운영체제를 살짝 엿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위대한 사고의 운영체제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